네, 중력장에서의 운동과 동시에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점 O로부터 높이 20m인 곳에 가만히 놓은 물체가 놓은 순간부터 1초일 때 A, B로부터 분열됐다. 네, 1초. 그러면 이게 어차피 자유낙하를 했으니까 T는 루트 G분의 2H 공식을 쓰면 몇 미터 떨어진지 알 수 있겠죠. 자, 잠깐 계산만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h를 알 때 이제 t를 구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거꾸로 t를 이제 줬기 때문에 h는 2분의 1 gt 제곱 이거를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이제 5m 뭐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5m를 낙하를 했네요. 그래서 5m 낙하하고 분열이 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15m 높이에서 분열이 일어났다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질량은 5kg, 4kg, 그 다음에 5m 떨어졌다. 자, 그러면 옆으로 날아간 거리가 몇 대 몇이냐를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자, 분열 문제에서는 멈춰있던 가만히 있던 물체가 요렇게 날아간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 5kg이고 이제 5m 날아갔고 이게 4kg이고 몇 미터 날아간지 몰라요. 근데 어차피 같은 시간 동안 운동을 했기 때문에 요 거리는 속력과 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자, 폭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운동량 보존 법칙이고, 자, 처음에 정지해 있었고 하나는 왼쪽으로 마이너스 5 곱하기 VA, 하나는 오른쪽으로 4 곱하기 VB. 자, 그러므로 VB는 4분의 5 VA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차피 요거는 거리에 비례하기 때문에 다시 쓰면은 SV는 4분의 5 곱하기 SA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SA가 지금 5m를 갔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25. 그러면은 뭐 대충 뭐 6.25 뭐 이 정도 날아갔네요. 자, 옳은 것을 골라보시오. 기억. 지면에 도달할 때의 순간 속력은 어떻게 되냐. 자, 지금 어차피 이게 2차원으로 날아갔단 말이에요. 벙 터지면서 수평투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달할 때 순간 속력은 그러면 이제 x 방향 속도, y 방향 속도를 다 따져줘야 되는데 y 방향 속도는 어차피 똑같아요. 같이 그냥 쭉 낙하있기 때문에. 네. 근데 x 방향 속도는 질량이 작은 b가 질량이 4km밖에 안 되죠. b가 더 속도가 빠르죠. 네. 그래서 AB가 같지는 않고요. B가 속도는 더 큽니다. 기억은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니은 분열된 이후에 X가 지면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초이다 라고 했네요. 그러면 아까 이제 폭발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1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m를 떨어졌고 그 나머지 15m를 떨어진데 몇 초가 걸리냐를 계산을 잠깐 또 해볼까요? 자, 이제는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는 건 없어요. 이 공식에. 그래서 t는 루트 g분의 2h인데 요 h가 20이죠. 그 20이니까 요거 40, 요거 10하고 나눠주면 이제 2초 나오네요. 그럼 이제 1초 떨어져서 분열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초 더 낙하해서 땅에 도달했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면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1초다. 뭐 맞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O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냐? 네, 아까 6.25m. 그죠? 여기서 6.25m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이제 니은이다. 정답은
1번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A는 이제 자유낙하고 B는 약간 포물선 운동으로 뭐 이렇게 날아가네요. 그죠? 그림과 같이 밤송이 A는 정지 상태에서 연직 아래 쪽으로 운동하였고 밤송이 B는 수평으로 던져진 포물선 운동을 하였다. A, B가 출발점에서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거리는 같다. 예, 이게 가장 핵심 내용이겠네요. 자, 옳은 것을 골라보시오. 기억 A는 등가속도 운동했다. 예, 자유낙하니까 맞고. 니은 평균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자, 평균 속력은 네, 전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죠. 자, 지금 어차피 거리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낙하 시간을 봐야 되는데 A는 이제 이만큼의 거리를 낙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T는 루트 지분의 2H 공식에 의해서 대충 이제 낙하 시간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B는 지금 이게 거의 수평투사죠. 예, 그러면 이제 수평투사의 특성상 Y축 방향으로는 자유낙하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요만큼의 거리에 대해서 아까 썼던 t는 지분의 루트 2h 공식에 집어넣으면 낙하 시간이 나오겠죠. 결국은 이제 b가 훨씬 이제 낙하 시간 자체는 짧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짧으니까 b의 이제 속력이 더 크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자, 변이의 크기는 이제 a가 더 크다. 네, 변이는 이제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직선거리인데 이 변이가 이동 거리랑 같은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변이가 더 작은 경우도 있는데 같으려면은 무조건 이제 직선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변이 크기가 이동 거리랑 같아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네, 전부 다 이제 변입니다. 근데 이제 B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변이거든요. 그래서 B의 변이가 더 작지요. 네, 그래서 변이의 A가 더 크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4번 뭐 그런 네, 뭐 단순한 뭐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B는 수평으로 던져진 포물선 운동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제 수평투사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원운동 문제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력에 관한 실험 과정의 일부이다. 그림과 같이 실을 볼펜대에 끼워 실의 끝에 고무마개를 매달고 다른 끝에 줄을 연결한 후 볼펜대와 추 사이에 클립을 끼운다. 클립을 끼우는 이유는 이제 이 반지름이 커졌냐 작아졌냐 이거를 이제 육안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뭐 실험 하나의 트릭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무마개는 원운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는 이제 구심력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추가 받는 중력이 고무마개한테 구심력의 역할을 해주죠. 나 볼펜대 아래 끝과 클립 사이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자, 이 말은 반지름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지름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자, 10회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다. 뭐 예를 들어서 10회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 1분이다 60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10을 나눠주면 주기가 나오는 거겠죠. 그죠? 자, 추의 개수를 증가시키고 실험을 해본다. 옳은 것을 골라보시오. 철수, 나에서 고무막에 작용하는 구심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을 가리킨다. 구심력은 언제나 이제 중심 방향 이쪽으로 가리키죠. 이쪽으로 중심 방향으로 가리키죠. 그래서 뭐 철수는 이제 너무 기본도 없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0이 다의 결과로 주기를 구할 수 있다. 그렇죠. 10회전 하는데 걸리는 시간 측정해서 다시 10을 나눠주면 그게 주기가 되죠. 여기가 맞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추의 개수를 증가시키면 구심력이 커진다. 그렇죠. 지금 추가 중력 그 구심력의 역할을 하니까 뭐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희 민수 5번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무마개가 이제 원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추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추가 만약에 이제 대문자 M이라면 이제 중력은 mg겠죠. 근데 그런 추를 뭐 여러 개 이렇게 매달았다. 그러면 여기다가 n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근데 이제 추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힘의 평형이기 때문에 중력과 장력은 평형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막의 입장에서는 이제 장력이 90력의 역할을 해주니까 운동 방정식은 T 이퀄 M A 뭐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일식과 이식에서 최종 N M G는 M에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추의 무게가 결국 이제 90력이 된다. 뭐 그런 문제입니다. 자, 진동 문제네요. 그림과 같이 융합 상수 K 융철에 연결된 질량 임의 물체가 질량 라지 임의 물체와 실로 연결되어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다. 정지란 말은 힘의 평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KX하고 MG가 평형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때 C를 끊었더니만 물체가 질량 임의 물체가 탄진동했다. 기억 진폭은 얼마냐? 자, 처음에 이제 자연의 길이가 이제 아마 여기쯤 있었겠죠. 이게 자연의 길이고, 그런 다음에 얘가 이만큼 당겨진 상태에서 힘의 평형이었던 거예요. 이 상태에서 C를 끊으면 얘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평형점을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 이제 단진동을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겠죠. 네, 뭐 그런 문제입니다. 이때 진폭은 뭐가 되냐? 네, 평형점에서 네, 처음에 정지했던 요 사이의 간격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이제 이 수식에 의해서 진폭은 그냥 K분의 mg다. 뭐 이건 뭐 그냥 나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체의 최대 속력은 얼마냐라고 물었죠. 최대 속력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속력을 물어보면 당연히 이제 역학적 연체 보존 법칙을 쓰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철이 최대로 압축됐을 때 물체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 뭐 이건 뭐 너무나 쉬운데 가속도가 그랬기 때문에 F는 ma밖에 없어요. F는 ma를 써야 되고 최대로 압축됐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뭐 약간 헷갈리게 만들려고 낸 건데 최대로 압축되면은 이제 여기까지 온다는 건데 어차피 이제 단진동의 특성상 최대로 압축됐을 때나 또는 최대로 멀리 갔을 때나 늘어났을 때나 어차피 가속도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로 늘어났을 때 요 지점에 대해서 가속도를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속도는 네, 그때 탄성력 나누기 질량 이렇게 되겠죠. 근데 탄성력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라지 mg입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최대 가속도의 크기는 이제 이건 거죠. 그래서 딕슨 틀린 겁니다. 네. 자, 니은 최대 속력 에너지 보존 법칙만 써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 있다가 이제 C를 끊은 바람에 얘가 이제 여기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C를 이제를 이렇게 끊어주면 얘는 이제 탄성 에너지 2분의 1 kx 제곱만 이제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운동 에너지로 되겠죠. 2분의 1 mv 제곱. 그럼 2분의 1 떨어지고요. 자, 그래서 최대 속력은 m분의 루트 m분의 k 되고 그다음에 x 되고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kx하고 mg가 같았기 때문에 그 x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루트 스몰 m분의 k 되고 그 다음에 x는 k분의 mg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루트 안에 집어넣으면 이제 mk 되고 그 다음에 그거분의 mg 뭐 이렇게 되겠죠. 요게 뭐 최대 속도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네, 리는 틀린 걸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기억만 맞는 뭐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유인력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림가는 질량 스몰 m인 물체 A가 어떤 행성의 중심 P를 중심으로 반지름 이 R0인 궤도를 따라 등속원 운동한다. 네, 등속원 운동한다.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원운동 방정식을 쓰면 이제 풀리기 마련이고요.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질량 M인 물체 B가 행성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직선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P로부터 거리 2R0에서 B의 운동 에너지는 2E0다. 자, 그림 나는 질량 M인 물체의 만유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P로부터 거리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은 B의 운동 에너지가 2R0에서 B의 운동 에너지가 2E0예요. 그죠? 그때 그 2R0에서 위치 에너지는 마이너스 4E0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총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B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총 에너지를 다 찾은 거예요. 이거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만유인력 문제를 푸실 때는 항상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총 에너지를 찾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나를 보시면은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거리가 R0 그 A가 R0만큼 떨어져서 원운동하고 있어요. 가를 보시면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나 그래프를 보시면은 R0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네, 마이너스 8E0가 되네요. 그죠? 마이너스 8E0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A의 위치 에너지, 총 에너지를 또 다 찾아보고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는 R0만큼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2R0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래프를 보면 네, R0, 2R0에서 에너지가 마이너스 8E0,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4E0, 그 다음에 4R0에서는 마이너스 2E0,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부터 에너지를 쭉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A는 지금 현재 위치 에너지가 R0에서는 마이너스 8E0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 에너지는 이거의 절반이죠. 크기가 이거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E0고요. 이거 외우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키네틱 에너지는 얘랑 크기가 같죠. 총 에너지랑. 그래서 4E0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B는 지금 현재 운동 에너지가 2E0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2R0에서 위치 에너지가 마이너스 4E0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두 개를 더한 게 총 에너지가 됩니다. 뭐 그런 문제였어요. 자, 기억 A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 아까 여기 칠판에 적어드렸죠. 4E0. 자, 그래서 기억은 맞고. 자, 그 다음에 니은 A의 주기는 얼마냐? 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A의 주기를 구하려면은 사실은 운동 방정식을 세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 잠깐 한번 보시죠. 자, 원래 그 원운동하는 물체인 경우에 주기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R제곱분의 GMM 이퀄 MA. 이때 A는 이제 R 오메가 제곱을 씁니다. 왜냐하면은 오메가에 T분의 2패가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거를 쓰는 게 좀 애매한 게요. 지금 GMM에 대한 정보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원운동은 운동 방정식에서 구할 수 있는데 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주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네, 있습니다. 뭐냐면은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는 건데요. 여기 운동 에너지가 4E0죠. 운동 에너지가 4E0죠. 근데 운동 에너지 보통 쓸 때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많이 쓰죠. 근데 이제 V 안에 사실은 뭐가 들어가냐면은 T분의 2파이R이 들어갈 수 있어요. 원운동의 경우에. 그래서 출제자가 원하는 거는 이거 써먹을 수 있냐? 뭐 이런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제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얘는 2의 제곱이라서 얘랑 없어지죠. 자, 그래서 T제곱은 네, 파이 R 제로의 제곱되고
그 다음에 요거 넘겨주면은 220분의 m 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므로 t는 파이 r0의 루트 220분의 m 뭐 이렇게 구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이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운동에서 주기는 99% 운동방정식에서 다 구하는데 가끔 이런 식으로 운동에너지로 운동에너지를 주고 주기를 물어보면 2분의 1 mv 제곱 이 v에다가 t분의 2파이 r을 집어넣고 풀어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니은은 이제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 P로부터 4R0인 곳에서 B의 속력은 0이 된다. 자, 이게 핵심인데, 자, 속력이 0이 된다라고 했으면 이제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지금 이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분위기로 봐서는 B의 속력은 0이 된다. 이 말은 운동 에너지가 0이 된다. 이 말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운동 에너지 0이 되는 지점 물어봤기 때문에 이건 천상 뭐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왜냐면 보통 이제 지구로부터 멀어지면은 위치 에너지가 커지면서 운동 에너지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출제자가 원하는 거는 지금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얘기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속력이 0이 되는, 즉 운동 에너지가 0이 되는 지점을 역학적 에너지로 보존으로 풀어봐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디귿 한번 풀어봅시다. 자, 지금 이제 이거거든요. 이건데 지금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이제 마이너스 220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언제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합입니다. 근데 뭐라고 물어봤냐면 속력이 0이 되는 지점 또는 운동 에너지가 0이 되는 지점 물어본 거죠. 그 지점이 어디냐? 근데 이걸 0으로 날려보고 났더니만 뭘 물어보는 거냐면 위치 에너지가 마이너스 220랑 같은 지점이 어디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에서 위치 에너지가 마이너스 220가 되는 거는 4R0죠. 4R0. 출제자가 원하는 거는 4R0 지점을 이제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은 네, 별표 쳐놓으시고 아하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좀 이제 외우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물리는 결국은 이제 풀이 방법을 외우는 과목이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역학 문제는 끝났고 이제 연력학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지면에 놓여 있는 동일한 실린더 A, B의 P선이 각각 질량 MA, MB인 물체와 연결되어 정지했다. 자, 정지란 말은 여기서는 초속도가 0이다 라는 말은 아니고요. 힘의 평형이다 이런 얘기겠죠. 자, A, B에는 같은 몰수의 같은 몰수. 그러면 이제 몰수는 이제 뭐 N이다, N몰이다 라고 두고 푸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P선의 질량은 같다. 네, 그럼 P선의 질량은 라지 M이다 라고 두고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안팎의 온도는 모두 다 T0로 같다. 그러면 이제 온도가 같으면은 그 기체의 에너지 2분의 3 KT, 네, 요게 이제 같겠죠. 그래서 디귿 A에서 평균 운동에너지 2분의 3 KT 이게 B보다 크냐? 아니죠. 온도가 같으니까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운동에너지는 같습니다. 디귿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A가 부피는 더 크답니다. A가 부피가 더 크다. 그럼 뭘 이제 준 거냐? 연력하고 무조건 PV NRT를 준 거예요. 그래서 PV는 NRT다. 놓고 푸시면 돼요. 그러면 T가 같잖아요. 근데 이제 A가 부피가 크다고 했으니까 압력은 더 작은 거죠. 그래서 기억 A의 압력은 더 작다. 맞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 디귿은 틀린 거예요. 디귿은 틀렸으니까 얘네들 다 틀린 거죠. 기억은 맞고 정답은 2번이네요. 네, 니은 안 풀어봐도 되네요. 네, 뭐 이런 뭐 행운의 문제도 있네요. 자, 니은 MA가 MB보다 크냐 작냐? 요거는 사실은 이제 운동 방정식을 세워 보셔야 됩니다. 연력학 문제는 이제 화학에서 배우는 열화하고 조금 다른데요. 걔네들은 이제 이 P선이 따로 질량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물리에서는 P선이 질량이 있으니까 운동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해야지만 요걸 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유물체도 그려보면은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스몰 mg고 이쪽은 이제 장력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이쪽에 P0S가 눌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력 이렇게 mg 눌러주고 있고, 여기 S는 이제 서피스입니다. 그러니까 압력에다가 면적을 곱해야지 힘이 되니까. 네. 여기에 중력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력이 있겠죠. 장력. 그 다음에 또 떠받치는 게 밑에 이제 이상기체들이 떠받쳐주겠죠. 그래서 얘는 T 플러스 PS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T가 mg랑 같으니까 여기다가 mg 플러스 PS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이제 한번 봅시다. 지금 이제 요 부분은 똑같다고 돼 있어요. 대기압 똑같고, 그 다음 피스톤 질량 똑같습니다. 그러면 내부 압력이 이제 작은 놈이 오히려 더 무거운 놈이죠. 근데 아까 이제 요쪽이 네, 대기압이 더 작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니, 저기 내부 압력이 더 작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질량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풀어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기억 니은 답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열역학 문제, PV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엠몰의 이상기체의 상태가 ABCA를 따라 변화할 때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AB는 정압, BC는 단열. 자, 단열이 들었네요. 단열이 들었어요. 단열이 들었어요. 단열은 열이 받은 게 없죠. 열이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Q는 W와 델타 U의 합이다라고 썼을 때 이 Q 부분이 이제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W하고 델타 U는 절대값이 같습니다. 그게 단열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CA는 둥원이다. 둥원이다. 둥원이면은 또 이제 재미난 특징이 뭐냐면, 네, 델타 U가 0이죠. 네, 그래서 둥원이면 Q 이퀄 W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둥원인 경우는 이제 Q를 물어보는데, Q를 물어보는 저희는 뭐냐면 W를 계산해봐라 뭐 이렇게 됩니다. 자, 옳은 것을 골라보시오. 기억 AB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얼마냐? AB 과정에서는 이제 등압인데요. 등압에서 내부 에너지는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자, 우선 이제 등온선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등온선. 그 다음에 다시 맞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A, 요게 또 등온선. 그 다음에 T2, 그 다음에 T1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이제 온도는 이제 이쪽이 더 높아요. 자, 이때 AB에서의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자, 원래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NR 델타 T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3 쓰시고 NR 쓰시고 델타 T는 T2-T1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 AB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은 CA 과정에서 방출한 열량보다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일단은 이제 이거는 뭘 잠깐 좀 보셔야 되냐면은 전체 이 순환 과정을 잠깐 좀 보셔야 되는데, 전체 순환 과정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은 그 알짜 1이 0보다 커요. 그러니까 그 일을 당한 것보다는 자기가 일을 한 게 더 많게 됩니다. 여기 잠깐만 보세요. 자, 지금 이제 시계로 돌고 있는데요. 시계로 돌면은 기억은 틀렸고, 시계로 돌면은 시계 방향 순환 과정이면은, 시계 방향 순환 과정이면 이때는 이제 알짜 1이 0보다 커요. 근데 이 순환이면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Qnet 이퀄 Wnet 플러스 델타 U, 이게 이제 전체 순환 과정에 대해서 연력학 일법칙을 이제 쓴 건데,
한 바퀴 다 돌면은 이제 결국 온도가 같으니까 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 되면서 이거 두 개 같습니다. 순환에서는. 그래서 지금처럼 시계의 방향 순환이면은 W네트가 0보다 크고 Q네트가 0보다 커요. Q네트가 0보다 커요. 그러면 Q네트가 0보다 크다는 것은 네, 흡수한 열이 많냐? 방출한 열이 많냐? 네, 당연히 흡수한 열이 많아야 되죠. 왜냐하면 흡수한 열은 원래 플러스를 갖고 방출한 열은 마이너스를 갖는데 두 개 합친 게 양수가 나오려면은 흡수한 열이 더 많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AP 같은 경우는 이제 등압 팽창이니까 열을 흡수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BC 같은 경우는 단열이니까 열을 이제 열 출입이 없죠. 그리고 CA는 이제 등온 압축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열을 이제 방출합니다. 이거는 이제 외워 두셔야 됩니다. 등압 팽창에서는 열을 받고 등압 압축 반대로 등압 압축이 되면 열을 내뱉고 그다음에 등온 팽창에서는 등온 팽창이면 열을 받고 등온 압축이면 열을 내뱉고 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네, 팽창이면 이제 열을 받고 압축이면 열을 뭐 내뱉는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뭐 틀린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다 맞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열을 흡수한 경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AP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A 같은 경우는 이제 방출하게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W네트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QAP에서의 열 출입이 더 많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AP에서 열과 그 다음에 여기 CA에서의 열을 누가 더 크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문제가 좀 쉽죠. 그럼 보통 평가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등온 과정인 경우에는 열역학일 법칙이 Q 이퀄 W 플러스 델타 U에서 이게 0이니까 Q랑 W랑 같단 말이야. 그럼 뭐라고 물어보냐면 네, CA에서 받은 열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CA에서 받은 일의 크기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물어볼 때는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이거 두 개를 이제 비교하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게 더 큰 거죠. QAB가 값 자체는. 네. 그래서 쉽게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렵게 물어보면 이제 보통 이렇게 어렵게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 이게 지금 세 개로 된 순환 과정입니다. 세 개로 된 순환 과정인데 세 개로 된 순환 과정인데 중간에 단열 과정이 끼어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거를 물어봅니다. 무조건. 왜냐하면 네, 이걸 물어봐야지 중간에 그 단열 과정에서 열 출입이 없다라는 거를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 알고 계세요. 3단계 순환 과정에서 중간에 단열이 끼어 있으면 항상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항상 이겁니다. 네, 그래서 AB에서 흡수한 열량은 CA에서 열량보다는 크냐? 네, 아까 물어봤던 아까 했던 그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CA에서 방출한 열량 이거는 CA에서 받은 일 뭐 이렇게 바꿔서 물어볼 겁니다. 자, 그 다음 디귿 BC에서 한 일, 그 다음에 AB에서 한 일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BC에서 한 일 같은 경우는 단열 과정에서 이게 빵이기 때문에 BC에서 단열에서 한 일은 네,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같아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 2분의 3 NR 델타 T를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AB에서 한 일. AB는 이제 등압이죠. 등압에서 한 일 계산을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BC에서 한 일하고 AB에서 한 일하고 이제 물어보는데 일단은 AB에서 한 일부터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P 델타 V죠. 근데 지금처럼 이제 PV에 대한 정보가 이제 주어지진 않았을 때는 이거는 이제 NRT로 NR 델타 T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은 이게 이제 PV 파이널 마이너스 PV 이니셜인데 이게 어차피 NR T 파이널 마이너스 NR T 이니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NR 델타 T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 델타 T는 T2에서 T1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WCA BC 자, WBC 자, 단열에서 한 일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Q는 W와 델타 U의 합이다 해서 Q는 단위로서 0이니까 W는 이제 마이너스 델타 U인 거죠. 또는 이제 절대값을 씌워도 되고. 그럼 델타 U는 원래 공식이 2분의 3 NR 델타 T 이렇게 되죠. 그럼 한 일은 몇 배 차이 나냐? 네, 1.5배죠. 1.5배. 네, 그래서 한 일은 2배가 아니라 1.5배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이제 틀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맞는 거는 이제 니은만 맞는 걸로.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전자기부터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